선생님, 어느새 봄이 왔어요. 날씨도 엄청 좋고 햇살도 엄청 따뜻해요. 저희 학교 화단인데, 저희 학교 화단에서 이게 뭔가요? 진달래인가요? 네, 벌써 꽃이 피려고 그래요. 정말 예쁜데요. 저는 화천 광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고 따뜻해요. 봄이 왔는데 운동장에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좀 많이 쓸쓸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애들이 없을 때 선생님들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학급 교육 과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평가 계획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진도표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시수가 많이 줄어서 진도를 위해 시수 확보하시는 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단원들이랑 교과들이랑 재구성해서 시수 확보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는 제 책상이에요. 물컵도 보이고, 컴퓨터도 보이고, 스피커도 보이고, 프린터도 보이고, 전화기도 보이고, 어, 앞에 있는 건 교사용 지도서예요. 오늘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평가 계획도 세우고, 내일은 진도표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람들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교과서나 교과형 지도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쓸 거예요. 교사형 지도서를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형 지도서 열심히 쓸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내용들이 성취 기준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라서 쓰면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사용 지도서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평가 계획이나 진도표를 세워요. 지금 혼자 휴대폰으로 찍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카메라를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본 카메라는 이거예요.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왜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평가 계획을 짜볼 거예요. 지도서를 보면 제목이 있고 성취 기준이 있네요. 이게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쓰기 49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문법 49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네, 성취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두 개의 성취 기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활동은 뭘까요? 네, 글쓰기죠. 네, 쓰기에서는 글쓰기 하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하니까 이거 역시 글쓰기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기에서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쓰래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분석하면 결국 의견을 드러나는 글을 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그냥 평가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데 의견을 드러나는 글쓰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글쓰기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총론의 내용 체계표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사용 지도서 쓸게요. 뭐 내용 체계표 좋긴 한데 그거 가지고 쓰기는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교사용 지도서가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 제목이랑 차시별 내용 보면 거기에 제재 활동이 뭔지 알 수 있어요. 8단원 보니까 이런 제안 어때요?네요. 결국에는 제안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라는 글쓰기가 제재 활동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가 활동을 아까 전에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글쓰기로 좀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정해진 의견을 제안하는 글쓰기에 학생의 실제 삶, 학생의 경험을 결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평가 과제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제안하는 글쓰기, 이게 평가 과제가 되었어요. 이러면 이제 평가 과제의 설정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가 과제를 질문으로 바꾸어주면 돼요. 네, 학생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글로 써서 제안할 수 있는가? 네, 아까 전에 학생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글쓰기, 이 과제를 그냥 질문의 형태로만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평가 과제가 모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이거는 아까 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봤던 이제 평가 과제예요. 자, 이제 평가는 학생을 지원하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을 지원하려면 평가 과제를 학생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못해서 평가 과제를 성공하지 못할 때는 아이들한테 그 못하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 그다음에 못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과제를 하려면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필수 지식과 능력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이건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게 최고예요.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를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어, 일단 글 쓰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자, 글쓰기 방법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글쓰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음, 글쓰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글쓰기 방법에는 뭐, 소재 찾기, 그 다음에 뭐, 글 개요 짜기, 제안하는 글이니까 자신의 제안은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의견 결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써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건 채우면 돼요. 선생님, 이건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분석해 본 내용이에요. 뭐, 글쓰기 방법에는 소재 찾기, 그 다음에 의견, 뭐 제안 결정하기, 개요 짜기, 관련 정보 수집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지식으로는 의견과 사실 구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관련된 지식과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분석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을 아까 전에 과제 선정한 내용과 함께 그냥 이제 표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만든 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아요. 표에는 단원, 성취 기준, 평가 과제,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필수 지식 및 능력, 그 다음에 학생 체크리스트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뭐 단원 및 성취 기준, 뭐 평가 방법, 평가 시기는 다 아실 것 같고, 평가 과제에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전에 그 지도안 보고 만드셨던 평가 과제 있잖아요. 질문으로 만드셨던 거. 그거 그대로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수 지식 및 능력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마인드맵으로 한번 분석해 봤잖아요. 글쓰기 방법과 지식 여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때 분석했던 내용들을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지식에서는 아까 전에 의견과 사실 구분이라는 게 분석되어서 나왔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학생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뭐 또 글쓰기의 방법
부분에서 보면 아까 소재 찾기가 있었어요. 글쓰기를 하려면 소재 찾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재 찾기에서 우리 소재가 학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우리 학교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가? 뭐 요렇게 그 소재 찾기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그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이제 모든 평가 계획은 완료가 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학생들 그 평가 계획이 완성되면 그걸로 이제 학생들 평가하셔야 되는데 평가하실 때는 옆에 학생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옆에 보면 필수 지식 및 능력에서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학생이 뭘 알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학생이 글 써 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안 되는 학생들을 그 학생 체크리스트에다 기록해 주시면 돼요. 아, 얘가 사실과 의견을 뭐 구분하지 못하네. 얘가 제안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네. 병용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학생 체크리스트에가 뭐 병용 아니면 걔 번호 적든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적어 주시면서 동시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르치면 돼요. 네. 언제까지? 알 때까지 계속 가르치면 돼요. 그게 피드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체크하면서 그 활동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크하면서 반복적으로 아이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평가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아이가 글쓰기 할 때, 뭐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글쓰기를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의견과 사실을 구분 못해서 의견과 사실을 글 쓰는 도중에 계속해서 개념을 가르쳐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지원받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가 지원받은 내용 없이 별도의 지원받은 내용 없이 혼자 글을 썼다 그러면 아이가 독립적으로 글을 썼다 라고 아이 평가 내용에 기록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평가와 기록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하늘이에요. 너무 예뻐요. 뭔가를 하고 와서 그런가? 마음이 뿌듯해서 그런가? 하늘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한 거 그게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다음 진도표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시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